돌아옵니다. 권씨 여자 남자 이제 장명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음영오행, 획수 음양, 그다음에 수리 획수, 분파 여부, 그다음에 이제 불용 한자, 그다음에 부모 및 본인 사주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짓는 이제 부분에 관해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 가운데 가장 이제 기초적인 사항인 자오노행, 즉 시용신 장명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명법에는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기타 이제 다양한 성명학으로 권씨 여자 남자 이름을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진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다양한 이제 성명학으로 이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자오노행, 사주를 보고 이제 이름을 짓는 자오노행, 시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 또 나쁜 기운을 찾아서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로서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시용신 장명법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거나 또 사주를 무시하고 이름을 짓거나 성과 이름이 자오노행의 상세이름은 좋고 나쁘다는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그냥 사주에 개수를 세 가지고 없는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다. 이런 장명법은 잘못된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사주의 희용신을 찾아서 사주에 좋은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장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오노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가 나타나는 품은 뜻입니다. 오행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데, 삼수변의 글자는 모두 수를 나타내고, 나무목변의 글자는 목으로, 불화변의 글자는 모두 화로, 흑토변 글자는 토로, 세균변의 글자는 모두 금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는 아닙니다. 한자의 뜻에 따라서도 이제 오행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권유진이라고 할 때 이 도울 유자, 권할 유자는 자오노행이 이제 목균 갖고 는 한자고요. 무송할 진자는 자오노행이 이제 목균 갖고 는 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나무목이 들어갔다고 해서 목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용신 장명법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맞는 한자로 이제 장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주를 보죠. 이밀간이 5월에 태어났어요. 불균이 엄청 강해서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이렇게 금수기운이 있습니다만은 사주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금오행이라든지 수오행이라든지 이제 습토오행이 좋은 기운이 됩니다. 자, 개수를 한번 볼까요? 수오행, 금오행이 시용신인데 목오행은 없고 화오행 3개, 토오행 2개, 금오행 2개, 수오행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 목이 없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없다 그래서 목오행을 넣으면 안 되는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상으로는 개수만 이제 시게 되면은 목이 없단 말이죠. 이 사주에 목이 없다고 목을 집어넣게 되면 불이 엄청 강한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불이 나서 엄청 뜨거운데 거기다 기름 붓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권유진이라는 이름이 사주에 도울자는 자오노행이 목이고 무송할 진자는 자오노행이 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목이 없다 그래서 권유진이라 목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좋은 이름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금이나 수오행 희신이니까 희용신이니까 금수기운을 넣어서 장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보죠. 경일간이 추골에 태어났어요. 일단 이제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목이 1개, 화가 1개, 토가 3개, 이제 금이 3개,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또 수가 없다 그래서 수오행을 넣어서 이름을 장명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이 추월에 태어나서 인시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물이 없다고 이름을 질 때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경금이 얼게 됩니다. 얼어요. 얼어버리게 되죠.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사주가 강하니까 자 화오행 이게 불기운을 넣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고행 불을 피려 그러면 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고행 화오행이 희용신이 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질 때는 모고행 화오행 여기서 이제 유진이라고 할 때 유자도 모고행이고 진자도 모고행인데 이건 약간 좀 아쉬워요. 목이라 목 하나 화 하나 이렇게 들어간 한자로 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화가 안 들어가서 약간 아쉬운 한자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사주도 수가 없다 그래서 수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장명하면 안 되는 사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토금기운이 엄청 강해요. 목인 하나가 있네요. 목은 한 개,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금이 네 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목하고 수가 없으니까 모고행 하나 집어넣고 수오행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장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금이 보석 기운이 축월에 태어나서 추워에 얼어 있단 말이죠. 얼어 있어요. 여기다가 수는 이제 물을 말하거든요. 물을 집어넣으면 더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목이나 화, 즉 목이나 화 기운이 사주의 종유이 되는 것이고 이제 수나 목이 없다. 목은 좋은데 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더 얼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질 때 운을 좋게 하는 이제 개음법으로서 좋은 이름을 장명해 주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 사주에 좋지 않은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에 사주에 목수가 희용지는 사주에는 목수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면 되지만은 목수기운이 사주에 좋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모고행, 수오행을 넣어서 이름을 줘서는 안 된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이렇게 장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틀린 장명법은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 사주 필요 없다. 그냥 수리만 맞춰가지고 적당히 장명, 이거 잘못된 거고요.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금이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서 얼어 있는데 물 집어넣으면 더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개수 세 가지고 없는 거 집어넣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성과 자원행이 상승이 되면 좋고 상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제 목화용신인 사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김채율이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첼체자가 목이고 법률자가 화거든요. 근데 이제 김이 자원이 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화용신인 사주에 목화를 집어넣었더니 성씨가 금이고 김씨성이 금이니까 금목화로 상극이 되고 또 여기 화기운이 먼저고 두 번째 목이 오면 금화목으로 상극이 돼서 나쁘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을 질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로서 장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권씨 이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주역 성묘학, 곡객 성묘학, 대수 성묘학, 실증 성묘학, 자원우행, 잘격, 신살, 육효, 육수 장명법 이런 다양한 성묘학으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은 총 10개 성묘학으로 이렇게 장명하고 있습니다. 사주궁합은 명리하고 김운둔갑 개운법 상담하고요. 결혼 이사택일은 정통 택일법 사주택일 김운둔갑 택일 종합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가람 이름은 장명 철학과는 원장님에게 문의해 보시고요.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가게, 사무실 공장, 수맥 처방,
백성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매 감정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권시성 장명을 하는 경우에 자원오행 성명학, 즉 시용신, 시신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시성 남자 이름을 가지고 주역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성명학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